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인우리입니다. 오늘은 OBGY 여성건강 간호학 파트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해요. 생각보다 다루고 싶은 내용이 꽤 있어서 영상이 길어지면 두 편으로 나눠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GTPAL 산과력 사정인데요. 5가지로 사정하고 기본적인 내용이라 필수로 알아두셔야 해요. 먼저 G, gravidity, 총 임신 횟수, T, term birth, 총 37주 이후 만삭분만 횟수, P, preterm birth, 20주 이후의 조산 횟수, A, abortion, 유산 횟수, L, living baby, 생존한 자녀의 수, 이렇게 되고요. 상황을 예로 들어보자면 현재 임신 38주이고 3살 된 딸아이가 한 명 있고 2년 전 한 번 유산을 한 경험이 있다면 G, 총 임신 횟수는 3, T, 만삭분만 횟수는 1, P, 조산 횟수는 0, A, 유산 횟수는 1, L, 태어나 살아있는 아이 수는 1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 예정일 계산하는 데 널리 쓰이는 네겔레 법칙인데요. 마지막 생리한 날을 기준으로 아이가 태어날 월은 마이너스 3달을 빼주시고 1은 플러스 7, 일주일을 더해서 계산하면 그게 출산 예정일이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3 플러스 7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은 제가 처음 공부할 때 많이 헷갈렸던 그리고 시험이 끝나고 나니 지금도 헷갈리는 임신 징후인데요. 임신 추정 징후, 가정 징후, 확정 징후로 나뉘는데 구분해서 꼭 알아두셔야 해요. 먼저 임신 추정 징후, presumptive sign은 주로 산모가 느끼는 증상들이에요. 무월경, 피로, 메스꺼움 및 구토 등의 입덧 증상, 유방 크기 증가 및 팽만감, 빈뇨, 산모가 느끼는 태동, 질 점막 색깔의 변화를 보이는 것이고, 가정적 징후, 프로바블 사인은 임신으로 가정할 수는 있지만 확진할 수는 없는 상황을 이르는데요. 자궁 증대, 임신 테스트 결과 양성, HCG 호르몬 검출, 브렉스턴 힉스 수축, 헤가 사인, 구델 사인, 체드윅 사인, 검사자가 내진 시 태아가 둥실 떠올랐다가 내려앉는 반동을 느끼는 발로트먼트, 우리말로는 부구감으로 볼 수 있는데요. 여러 징후들이 헷갈릴 수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브렉스턴 힉스 수축은 주로 임신 2, 3기에 발생하는 통증이 없는 불규칙한 자궁 수축이고 해가 쌓이는 임신 6주경 자궁에서 자궁 경부로 좁아지는 부분인 협부가 부드러워지는 것을 말하고 구델 사인은 임신 6에서 8주경 자궁 경부 서빅스가 부드러워지는 것을 말하고 체드윅 사인은 자궁 경부, 질, 외음부 점막이 6주경 보라색으로 착색되는 것을 말합니다. 해가 구델 체드윅 사인 모두 약 6주경 발생을 하고 발생 원인은 에스트로겐의 영향으로 혈관 및 림프 증식에 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추가로 임신 테스트 결과가 양성인데 확정이 아닌 가정적 징후로 구분이 되어지는 이유는 포상기태의 경우에도 HCG가 높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임신의 진단을 내릴 수 있는 확정적 징후, 포지티브 사인은요. 검사자가 태아의 생존을 직간접적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태아의 움직임을 감지 가능한 경우, 태아의 심음을 모니터링한 경우, 초음파를 통해 태아의 형체를 확인한 경우, 그러니까 검사자가 보고 듣고 만지고 이 3가지가 가능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세요. 가정적 징후 부분이 내용이 많으니까 여러 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임신 주수에 따른 자궁 저부 높이입니다. 자궁 저부 푼두스의 높이는 12주에는 심피시스 퓨비스, 치골 결합에 위치하고 22에서 24주에는 배꼽 주위, 36주에는 시포이드 프로세스 검상 돌기, 38에서 40주에는 34주 높이로 자궁이 하강을 하는데 초산부는 분만 2주 전에 하강을 하고 경산부는 분만 직전에 하강을 합니다. 사진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비스트레스 태동 검사, NST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부분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태아 심음의 조기 감속과 후기 감속, 가변성 감속 이렇게 3가지 경우로 분류가 되는데요. 조기 감속 증상은 자궁 수축 시 심박수가 떨어졌다가 수축이 멈추면 정상 심박수로 회복되는 상황으로 아두 압박이 원인이며 경과관찰합니다. 정상이에요. 후기 감속은 자궁 수축이 멈출 무렵에 태아 심박수가 하강하고 수축이 멈춘 후에도 심박수 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으로 자궁 태반 순환이 부적절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태아 질식, 저산소증으로 산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옥시토신 투여 중이라면 즉시 중단을 하고 라테랄 포지션을 취해주고 플루이드 및 O2를 투여하고 분만을 시행합니다. 가변성 감속, 자궁 수축과 관계없이 태아 심박수가 하강하는 것으로 양수 과소증, 제대 압박, 제대 탈출에 의한 상황이고 바로 산모에게 라테랄 포지션 또는 니체스트 포지션을 취하도록 하고 페탈 하트레이트 모니터링을 시행하며 O2를 투여합니다. 내진을 통해 제대 탈출 여부를 확인 후에 분만을 시행합니다. 추가로 제대 탈출 시 간호로는 니체스트 포지션을 취해주고 간호사는 멸균 장갑을 착용한 후에 질에 손을 넣어서 탯줄이 눌리지 않도록 지지를 해줘야 되고요. 탯줄을 다시 자궁 쪽으로 넣으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감염 위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음은 나이트라진 테스트, 양수 검사입니다. 양수 검사에서 포지티브 결과로는 블루 그린 또는 딥블루 컬러를 보이는데 이는 알칼리성임을 의미합니다. 양수가 pH 7에서 7.5 알칼리성이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혈액 정액으로 인해서도 위양성의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배우자와의 관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네거티브 결과일 때는 옐로우에서 그린색을 띠며 해당 색은 산성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엑토픽 프레그넌시, 자궁 외 임신이에요. 자궁이 아닌 곳에 착상되는 걸 말하고 염증이나 감염, 수술에 의한 난관 손상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게 주된 원인이라고 하고 증상으로는 출혈, 저혈압, 빈맥, 현기증, 배 통증, 그리고 가장 특징적인 증상으로는 어깨 통증이 있다는 건데요. 그 이유는 횡격막 아래에 혈액이 고이면서 횡격막을 압박해서 생기는 통증이라고 합니다. 어깨 통증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몰랄 프레그넌시, 포상기태입니다. 자궁 내 임신의 과정 중 영양막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는 질환으로 태아 조직은 없거나 있더라도 기형의 형태라서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증상은 임신 20주 이전의 질출혈, 임신성 고혈압, 갑상선 기능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치료로는 소파술 시행 이후에 6에서 12개월 동안은 HCG 호르몬의 경과 관찰이 필요해서 임신 계획은 금기라고 합니다. 다음은 플라센탈 어브럽션, 태반 조기 박리입니다. 증상으로는 통증, 비정상적인 페탈 하트레이트, 특징적으로는 어두운 질출혈, 자궁 경직, 자궁 빈수축 등이 있다는 거고요. 응급 상황입니다. 따라서 산모의 바이탈 사인 체크를 먼저 하는 게 가장 먼저 해야 할 간호입니다. 그 다음으로 페탈 하트레이트 모니터링을 하고 복부나 자궁 팔페이션, 촉진을 합니다. 응급 상황이지만 질식분만 가능성이 있어서 세자리안 섹션 준비가 최우선순위는 아닙니다. 출혈 및 감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내지는 금기입니다. 다음은 플라센타 프리비아, 전치 태반입니다. 태반이 자궁 경부 쪽에 위치해서 일부 또는 전체적으로 뒤덮고 있는 상태이고 특징적인 증상은 임신 20주 이후에 페인리스한 통증 없는 출혈이 있다는 것이고 태반 조기 박리와는 반대로 브라이트한 밝은 색의 블리딩이 있다는 거예요. 자궁 경부가 열리게 되면 경부 쪽에 부착되어 있던 태반 조직의 혈관이 파열돼서 출혈이 발생하는 건데 원인은 제왕절개 과거력, 고령 임신, 자궁 근종, 다태 임신 등이 있습니다. 전치 태반 자체가 응급한 상황은 아니고 출산은 세자리안 섹션을 준비해야 하고 출산 시 출혈에 대비하여 IV 라인을 2개 잡아야 합니다. 출혈 및 감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내지는 금기입니다. 다음은 프리텀 레이버, 조산입니다. 20주에서 37주 이전에 출산하는 것을 말하고 태아의 신경계가 미숙하기 때문에 황산 마그네슘을 투여해야 하고 폐성숙을 위해 스테로이드를 투여하고 폐혈증 예방을 위해 페니실린을 투여합니다. 다음은 양막 파열입니다. 양막 파열 시 가장 우선순위는 페탈 하트레이트를 측정하는 거고요. 추가로 제대 탈출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프리텀 프리매추어 럽처 오브 멤브레인, 조기 양막 파수입니다. 산모는 진통 없이 양막 파수가 되어서 무색 투명하거나 약간 혼탁한 액체의 분비물이 나오는 상황을 말하고 양막 파수가 의심이 될 경우에는 감염 예방을 위해 바로 병원에 가야 합니다. 내원 후에는 질경을 삽입해서 제대가 탈출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조기 양막 파수 상황에서 37주 이전에는 폐성숙을 위해 스테로이드를 투여해야 하고 산모는 그룹 B 스트랩토코커스 GBS 예방주사를 맞게 되고 34주 이전 분만 시에는 감염 예방을 위해 항생제를 투여합니다. 32주 이전 분만 시에는 태아의 상태를 고려해서 신경보호를 위한 황산 마그네슘을 투여합니다. 태아의 상태를 고려해서요.
다음은 그룹 B 스트랩토코커스 GBS 예방에 관한 내용입니다. 37주의 임신부는 GBS 선별검사를 받게 되는데 임산부가 양성일 경우에는 분만 중에 태아 감염 시에 폐혈증, 뇌수막염 등의 질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분만 전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받아야 합니다. 37주 이전에 조기 양막파수로 인해서 분만을 해야 한다면 선별검사 전에 분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GBS 예방을 위한 처치를 기본적으로 시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 생각보다 내용이 길어져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루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